4세대 소렌토우 외형, 실내, 그리고 대략적인 가격이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통해서 실내의 모습도 좀 살펴보고 비교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된 모습을 보면 4세대 소렌토는 3세대에 비해서 상당 부분 많은 직선들이 사용되었고 보다 좀 각지게 변했습니다. 좀 더 날카롭게 변화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사진을 통해서 좀 더 세밀하게 외형부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면은 전면부에는 3개의 3구의 LED 헤드라이트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하고 가운데 그릴이 완전 일체화 됐어요. 이런 디자인 형태는 요 근래 모든 자동차들이 대체적으로 추구하는 디자인 형태여서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셀토스의 디자인 형태하고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면부에 보시면 그릴 내부에 이렇게 기아 로고가 있고요. 그릴 내부에도 새로운 디자인 패턴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차에서 말하기에는 크리스탈 플레이크라는 디자인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크리스탈의 결정체 같은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는데요. 다소 특이하고 좀 더 듬성듬성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히 세부적인 모습을 비교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ED DRL인데요. LED DRL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K7 프리미어의 LED DRL입니다. 약간 Z자 형태 비슷한 그런 LED DRL인데요. 소렌토는 이 부분을 좀 더 단순화시켰습니다. 이 꼬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부분을 단순하게 일자형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여줍니다. 다시 비교해보면 K7 프리미어의 LED DRL하고 4세대 소렌토우 LED DRL을 확인해보면 거의 유사함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전면부 그릴하고 헤드라이트가 일체화된 부분인데요.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굴이 거의 셀토스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모습은 우측이 텔루라이드입니다. 텔루라이드의 안개등이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다면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세로로 이렇게 쌓아진 형태로 배치된 안개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드에도 텔루라이드라고 글자가 써 있는 반면에 소렌토에는 어떤 글자나 레터링도 없습니다. 그릴 정중앙에 기아 로고 있는 것은 동일하겠습니다. 이 모습은 측면부를 비교한 모습인데요. 아랫부분이 텔루라이드예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상당 부분 한 10여 cm, 15cm 정도의 전장 10여 cm 정도의 전장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다소 텔루라이드가 좀 더 뚱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서 보면은 전면부 헤드라이트하고 후면부 리어라이트가 다소 측면부로 많이 삐져나온 것에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텔루라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소 밋밋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열의 윈도우 쪽을 보면 3열 윈도우가 조금 좁아졌죠. 그래서 3열 거주 편의성이나 공간성은 아무래도 텔루라이드보다는 좀 더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니쉬가 있어요. 반면에 텔루라이드는 가니쉬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새롭게 이전 3세대하고 다르게 가니쉬가 측면 부분에 하나 더 생겼습니다. 좀 다소 특이한 디자인 형태인데요. 무엇을 형상화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측면부에서 보면은 특이한 부분이 또 있어요. C필러 쪽에 윈도우즈 라인의 크롬 라인을 좀 더 위로 살린 부분이 있어요. 약간 뾰족하게 뿌리 솟은 듯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비슷한 모양을 한 차량이 있어서 같이 비교해 봤습니다. 오른쪽은 DS3의 차량입니다. DS3는 소렌토하고 다르게 B필러 쪽이 문 전체가 이렇게 살짝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뿔이 튀어나온 듯한 특이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서로 비교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비슷하게 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후면부 모습입니다. 텔루라이드 후면부가 다소 동글동글하고 완만한 모습을 가졌다면 소렌토 후면부 모습은 아주 날카로운 선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제법 뒤태가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로고는 거의 동일하게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번호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는 텔루라이드라고 같이 레터링을 앞과 뒤를 같이 해준 것에 비해서 소렌토 같은 경우는 뒤에 후문 테일게이트 쪽에 번호판 밑에 쪽에 소렌토라고 레터링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부분은 텔루라이드가는 배기 파이프가 이렇게 툭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소렌토 같은 경우는 가짜입니다. 배기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차량 하부 쪽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LED 후면부 라이트도 거의 세로 형태로 텔루라이드가 세 줄인데요. 세 줄 형태를 그대로 소렌토가 더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텔게이트 쪽에 라이트가 세로 두 개를 더 넣었어요. 길다랗게. 그런데 텔루라이트 쪽은 또 이 테일게이트 쪽에 이렇게 가로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이 가로로 된 부분을 세로로 다시 하나 더 붙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다시 볼 것 같으면은 뒤쪽 윈도우죠. 후면부에 와이퍼가 노출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소렌토는 없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 스포일러 밑부분에 숨겨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숨겨 있는 차량으로 볼 것 같으면 현대자동차의 넥소가 히든 타입으로 숨겨져 있는 형태입니다. 범퍼 하단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가짜로 된 머플러 같은 형태를 만들어 놓은 디자인이 있어요. 이게 셀토스하고 상당히 유사해서 같이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게 후면부 라이트예요. 여기 세 줄이 있죠. 텔루라이드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똑같이 세 줄입니다. 아까 측면부가 B필러 쪽이 뿔이 튀어나온 것 같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DS3가 되겠습니다. 실내는 크게 세 가지 모델을 좀 비교를 해봤어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신형 소렌토고요. 그 중간 것이 텔루라이드의 모습이고요. 맨 밑부분에 신형 K5 DL3 모델이 되겠습니다. 클러스터에서부터 센터 인포 디스플레이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소렌토가 K5 신형하고 거의 유사해 보입니다. 두 개가 잘 연결된 듯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그리고 중앙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같은 건 10.25인치로 동일하겠습니다. K5하고요. 이 부분을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중앙에 있는 디스플레이하고 클러스터하고 딱 연결된 부분을 볼 수 있겠습니다. K5도 역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을 볼 것 같으면은 스티어링 휠은 K5하고 거의 동일한 기능과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스티어링 휠 내부가 소렌토 같은 경우는 타원형인데 비해서 K5 같은 경우에는 동그랗게 생겼어요. 스티어링 휠을 감싸고 있는 가죽이 투톤 처리했어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K5 모노톤인데 비해서 이렇게 투톤으로 처리해서
확실히 더 고급감이 있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디스플레이에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 아이콘이나 이런 것은 K5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오른쪽이 K5고 왼쪽이 소렌토가 되겠습니다. 소렌토 4세대에도 다이얼 형태의 변속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이 K5 DL3의 다이얼 형태가 적용된 변속기가 되겠습니다. 거의 동일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크게 다른 점이라고는 약간 위치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변속기 뒤쪽에 보면은 드라이브 모드 변경하는 다이얼하고 지형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이얼이 있는데요. 그게 뒷부분에 위치해 있는 것이 좀 차이가 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은 텔루라이드의 하단부 모습입니다. 텔루라이드 같은 경우는 스틱 형태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소렌토 같은 경우는 다이얼로 바뀌었습니다. 뒤에 밑에 있는 다이얼도 거의 동일하게 위치해 있고요. 컵홀더도 사각형 형태로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소렌토 같은 앞부분에 컵홀더 앞부분에 공간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앞부분에 공간이 있는 것으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센터 터널 윗부분 상단 부분에 운전석과 조수석의 시트를 히팅하고 쿨링할 수 있는 토글 스위치가 위치해 있어요. 텔루라이드에도 이렇게 위치해 있죠. 동일하게요. 따라서 디자인 형태를 보면은 상단 부분 센터 터널 쪽 부분은 텔루라이드 디자인을 그대로 채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특이한 부분인데요. 소렌토의 변속기 다이얼 밑에 보면은 이렇게 은색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알루미늄 소재인지 플라스틱 소재인지 모르겠지만 보면 소렌토라는 글자가 써져 있어요. 차량에서 차량 내부에서 차 이름을 이렇게 써놓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차량도 못 본 것 같아서 좀 특이해서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차량 실내를 보면 가장 압도적이고 독특한 유니크한 부분 디자인이 있습니다. 바로 공조 장치입니다. 공조 장치가 상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왼쪽 사진을 보면 이런 공조 장치예요. 공조 장치 두 개가 또 이렇게 크롬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같이 묶여 있어요. 이 디자인을 딱 보면 마치 우측에 있는 스타워즈의 제국군의 파이터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렇게 비슷한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굉장히 형상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 내부 디자인도 굉장히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거미줄 같은 그런 디자인 형태도 돼 있고 좌우지간 독특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테두리를 크롬으로 해서 다소 빛나고 과장되고 또는 확 튀는 눈에 띄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량을 바람의 방향을 위쪽하고 아래쪽으로 같이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띄는 부분이 이런 공조장치 에어벤트의 특별한 디자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할 게 있는데요. 사운드 무드 등이에요. 소렌토 4세대에도 이렇게 도어 핸들 쪽에 사운드 무드 등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디자인을 볼 것 같으면 이미 소울 부스터에도 이런 디자인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소울 부스터 역시도 도어 핸들 쪽에 이렇게 사운드 무드 등이 들어갔습니다. 드라이빙 모드를 바꾼다던가 음악을 비트를 달리하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빛의 밝기, 색이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변형되는 그런 디자인, 그런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소렌토에도 이렇게 사운드 무드징이 기능이 추가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소울 부스터 같은 경우는 이 사운드 무드 등이 1열뿐만이 아니라 2열에도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소렌토도 2열도 같이 설치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사운드 무드 등과 함께 그 왼쪽 부분이 있어요. 크래쉬 패드에 가니쉬가 설치되어 있어요. 사운드 무드 등하고 비슷한 패턴의 디자인을 해서 독특하게 입체감을 더 살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4세대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A필러를 뒤쪽으로 한 30mm, 3cm 정도를 더 뒤로 밀었어요. 그래서 더 긴 후드를 가진 디자인을 채택했고,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뒤태가 멋지게 표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내 같은 경우에는 대시보드 부분까지는 K5 디자인을 채택했고, 대시보드 하단 부분, 센터패시 하단 부분의 센터 레일 같은 경우는 텔루라이드 디자인을 적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잠시 공개된 사진 가지고 디자인, 외형, 실내를 살펴봤습니다.